자, 지금 바로 방송할게요. 자, 일단 많이 모였으니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간이 2020년 1월 26일 1월 26일 지금 연휴인데 긴급하게 합니다. 진짜 긴급하게. 수트 제가 오랜만에 진짜 수트만 입고 오다가 그쵸? 예. 지금 옷 대충 입고 왔어요. 그냥 브랜드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거 아닙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 폐렴이 상당히 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좀 긴급한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팍생제 TV에서 분명 이거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자, 오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중국 관련 우한 폐렴 관련해서 쭉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관련주 수혜주 그 다음에 뭐 수혜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쭉 얘기 드린 다음에 전체 시장까지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우한 폐렴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팍스기즈 TV에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 바로 편집이고 없어요. 예, 지금 토게스탁에다 올린 게 아니라 제 채널에 그냥 바로 올릴 건데 거의 제 채널 안 올렸다가 이거 그냥 바로 올릴 거예요. 일단은 일단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날 팍스기즈 TV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을 때 일단 뭐 원래는 이제 우한 폐렴 관련주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냈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화요일 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늦어서 제가 지금 빠르게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방송 내용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소부장 관련주 12월 19일 날 얘기 드렸던 뭐 10종목 뭐 이렇게 얘기 드린 거 아니죠. 딱 3종목만 얘기 드렸던데 그 3종목 어떻게 되는지 리뷰를 했었고요. 12월 19일 날 얘기 드렸었는데 먼저 솔브레인 그때 얘기 드렸던 게 한솔케미칼 그 다음에 덕선 네오룩스 이렇게 딱 3종목 IT 소재만 일단 먼저 팠죠. 소재가 빠르니까 일단 머리 심표머리 만들었는데 이 머리 이상하네요. 일단 여튼간에 일단 12월 19일 이때였어요. 이때 이후로 쭉 많이 올랐었죠. 우리가 수익도 잘 냈고 솔브레인 잘 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솔케미칼 덕선 네오룩스 모두 다 수익을 잘 낸 상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이번에 기회에 이것도 밀리면 다시 보자 결론은 이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한 폐렴 관련 먼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 자, 처음에 자,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고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라.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고 몇 번이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자, 이건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인데 재앙은 곧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발병이 됐는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과일박쥐에서 발견된 HKU9-1 바이러스가 파생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변이가 워낙 많아서 치료제가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제를 만든다 하더라도 또 변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치료제가 안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이 쉽지 않다는 거지. 사실은 뭐 원래 불치병이다 이건 아니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의사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거든요.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과일박쥐 중국 뭐 왜 이렇게 자꾸 다 처먹는 거야 왜 짜증나게. 과일박쥐도 먹으려고 파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쵸?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아. 사스도 원래는 사양고양이에서 나왔지만 이 사양고양이 과일박쥐에서 전염이 돼서 사양고양이로 간 다음에 사람한테 전이된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 이런 걸까지 먹는 거야? 좀 먹을 거 그렇게 없나? 저기 하긴 중국에 돼지들이 없으니까 그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엄청나게 죽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돼서 파생된 건데 우리가 좀 진행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중국 우한 폐렴 관련 진행을 한번 보자면은 2019년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2019년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라서 폐렴 전염 가능성을 공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사람 대 사람 전염이 아니라 이때까지는 일반 전염이라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람 대 사람 전염이 완전 이제는 확정이 돼버린 거죠. 1월 20일 뭐 이제 의미 없습니다만은 확진 환자 217명인데 여기에 공을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이제 2,00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그리고 뭐 이 데이터는 이제 단 며칠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고요. 해외는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해외 엄청나게 퍼졌는데 현재 중국만 봐도요. 중국 현재 이래요. 중국 의심 확진 환자가 이렇게 나왔고요. 의심 환자가 이 정도예요. 이제 더 늘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오늘이 아니고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WHO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이날 결정 안 했어요. 뭐야 이거? 딱 봐도 이거 선언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쵸?
지금 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멕시코, 싱가폴 뭐 동남아는 지금 다 전염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인도가 지금 문제예요. 인도 넘어가면 인도 답 없습니다. 인도는 방역이고 뭐고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인도까지 퍼지냐 안 퍼지냐 지금 엄청난 관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우한 폐렴 이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가 이거는 왜 얘기 드렸습니까? 제한국 기회다. 기회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기회라고 얘기 드리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환율 얘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중국 폐렴 관련해서 8호 단기 트레이딩 우리 얘기 드렸어요. 얘기 드렸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우한 폐렴 관련주 현재 급등하고 있는 관련주들 수혜주들 우리가 지금 못 잡은 상태에서 이거 중간에 뛰어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오늘 일단 가격대는 얘기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물론 저희가 수혜주 중에서도 나갈 거예요. 공략 준비하는 게 있긴 한데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일단 얘기 드릴 거예요. 쭉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걸 못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혜주는 등락이 심할 거예요. 분명히 흔들 겁니다. 흔들 건데 그 흔들려서 우리가 날아간 바에 차라리 이것 때문에 밀렸던 기존 주도주들 그 다음에 의외로 수혜 볼 수 있는 수혜도 또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공략하는 게 조금 더 낫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종목들 다 알게 됐으면 물론 제가 이거 한 몇십 년 했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장 자체가 이게 주식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회가 또 옵니다. 또 왔을 때 그때 노리면 돼요. 오늘 관련주들 대부분이 뭐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겹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주 겹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잘 해놔야 다음 기회가 우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주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먼저 환율을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 환율 조약국 지정 철회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1차 협정 한 뒤로 6.82안까지 밀렸었어요. 달러 약세였죠. 위안화 강세였고 현재 지금 다시 6.97위안대 현재 간 상황이고 중국 현재 휴장이죠. 중국 역시 같이 명절이니까. 자, 2002년 2003년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사스 때, 신종플루 때, 메르스 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뭐 이거는 신한금융 투자에서 제공한 겁니다. 이때 방송할 때도 제가 신한금융 투자에 감사드린다고 얘기 드렸어요. 자, 이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스 때가 2002년 11월에서 2003년 7월에 있었고요. 신종플루가 각각 이 기간에 있었습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보면 중국, 홍콩, 베트남, 동아시아의 사스가 막 퍼졌었고 감염자가 8,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스랑 직접 비교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사스가 바로 인접국에서 발병을 했었고 이게 퍼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처럼 약간 또 심해진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스와 비교하고 신종플루하고 약간 글로벌적으로만 조금 연결시키면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메르스 한국만 유별 났으니까 이때는 방역 더럽게 못했어요. 진짜. 예. 아니 물론 그때 정부에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물론 현 정부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두둔하는 건 아닌데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떻게 막았는지 우리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 세계 WHO에서 진짜 이런 나라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북한 다 전멸했어요. 돼지. 근데 우리나라는 위에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나라 취약했을 때였고 이때 이제 유가 비교도 마찬가지. 유가도 해외 선물이나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좀 이따 얘기 드릴 텐데 유가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2015년 이때는 유가가 엄청 폭락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 직접 비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옳진 않은데 그래도 유가도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하방을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이때 사망자가 775명, 치사율 9.6%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폐렴이 이 치사율과 비슷비슷하거나 좀 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 퍼졌었던 상태고 신종플루도 전 세계적으로 퍼졌긴 했습니다. 감염자가 훨씬 많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영향은 뭐가 제일 많이 줬냐 이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스 때 제하면 국내 증시 영향은 별로 없었어요.
자, 근데 사스 때 그럼 어떤 포인트를 두면 되냐? 지리적으로 우리가 가까웠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스 발병 이후에 2003년 초 코스피가 2개월 만에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였어요, 이때였는데, 근데 물론 이때 2002년 3년 초는 뭐였냐면 카드 사태 이후에 좀 밀렸을 그 당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면은 우리가 최소한 10% 이상은 하락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일요일 밤에 이렇게 올리지만 월요일 한 번 더 미증시 보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오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지만 곧 이후에 반등. 물론 이때는 뭐 2006년 7년 쭉 이때까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자, 여기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고점까지 충분히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 수혜주를 놓쳤다면 우린 무슨 기회를 봐야 되냐? 지수 반등했을 때 주도주 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수혜주 잘못해서 물려서 손실 보서 물려버리면 이 반등에서 수익 못 나요. 예,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분명히 그렇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조기 방역 실패. 중국 믿음 우리가 바보죠. 그쵸? 예, 물론 사스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사스는 더 심했으니까 이거보다. 근데 사스 때보다 나은데 저보다 병원균은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절 이후 확산 가능성이 있었는데 춘절 이후고 뭐고 지금 이미 확산 난리 났죠. 우리가 제일 판단해야 되는 건 뭐였냐면은 전염 속도와 치사율이 얼마나 되느냐. 사스보다 이게 높으냐 낮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스가 월 평균 감염자가 900명이었거든요. 이거보다 더 높아요. 현재는 지금 현재 추이로 가면은 이거보다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 때 약간 낮다고 봤어요. 저는 이 사스보다는. 근데 반면에 중국 경제 교육 규모나 인적 교류를 봤을 때는 이게 사스랑 비슷할 거다는 게 제 최종 결론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땐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사스 때, 신종플루 때, 메르스 때 코스피 움직임인데 전부 다 회복을 다시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T 플러스 T-12가 T 기준일 해가지고 밀렸다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수혜주를 봐야 되냐? 아니면 피해주 중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관련주를 봐야 되냐?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중국 소비주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이 중에 피해 없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 한번 보자는 이런 얘기고요. 그럼 현재 주도주 중에 하락세로 전환한 종목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저는 참고로 이 두 개를 더 보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 수혜주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짧게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수혜주는 뭐 있냐? 마스크 관련주 모나라지 50, KMG가 깨끗한 나라 이렇게 있고요. 백신 개발로 진원생명과학. 도대체 진원생명과학은 언제 백신이 나오는 거죠? 이거 맨날 나온다 하고 관련주로만 묶이고, 그쵸? 자, 바이러스 제거 소독제로는 서린바이오 8호. 저는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50 집중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수독제 차염산 소다로 백강산업, 그다음 폐렴 원인균 진단 진매트릭스, 그다음 기침 증상 완화 관련해서 고려제약이 현재 관련주로 돼 있고, 중국 진출 체진다 바디텍메드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잖아요. 이제 중국 진출에 있기 때문에 바디텍메드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자, 사스 및 시형 감염 치료제 수출로 진양제약이 있고, 예, 다시 한번 파루가 또 나왔네요. 자, 일신바이오 등 기타 있습니다. 일신바이오 현재 공략돼 있는 종목이죠. G3 종목, 그다음 팍서인제TV G3 종목에다 생방송으로 저희가 종목 추천하는 거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에서 일신바이오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피해주 중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주는 또 뭐 있냐? 우리가 자, 중국 소비주 저희 파라다이스 수익 실현했잖아요. 수익 최대치까지 못 먹고 그냥 좀 밀렸을 때 다시 수익 실현했는데 절반 정도 했고 절반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는 아마 저희가 이번 주에 아마 손절할 것 같아요. 손절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더 밀릴 것 같은데, 일단 인바운드 관련주는 안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 중에 인바운드 관련주는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미스터블루, 신세계 인터내셔널,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관련주, 그 다음 게임주는 일단 보류한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뜬금없다 하시는 분, 뜬금없진 않아요.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화장품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비디비치 그 티몰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는 온라인 위주잖아요. 온라인, 물론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다. 중국 뭐 동남아나 오프라인 매장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온라인 주력이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조금 더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기로 보자고 얘기 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보세요. 자, 중국 폐렴 관련주 막 힘들어요. 막 사람 막 지금 병 걸려가지고 막 있어요. 밖에 나가지 말래요.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휴대폰 보거나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됩니까? 웹툰 보거나 컨텐츠 보거나 해야 되겠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제가 봤을 때 미스터블루 웹툰 관련주,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관련주들은 오히려 의외로 수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게임주는 왜 보류하냐? 중국이 판호를 안 열어준다니까요. 지금 몇 번을 얘기 드립니까? 중국 판호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지만 중국은 명확히 알아요. 한국 게임하고 경쟁에서 못 이긴다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게임 판호는 열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국은 단계별로 판호를 뭐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뭐 예를 들어 도박성, 뭐 그다음 폭력성 이런 거 다 해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게임 막기 위해서 그냥 장치로 만들어 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주는 확실히 솔직히 뭐 하나 딱 판호 발급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안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잠깐 올라왔다 말 거기 때문에. NC소프트요? NC소프트는 죄송합니다. 제가 53만원에 우리가 매수했었는데 NC소프트 리니2M에 제가 실망을 하는 바람에 수익 실현 그냥 금방 해버렸는데 물론 더 올랐어요. 그 뒤로 더 많이 올랐는데 사실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NC소프트 리니2M 딱 저도 직접 해보고 나서 돈에 환장하는 회사다. 이 회사 NC소프트. 무슨 직업 선택, 그 캐릭터 직업 선택하는 것까지 다 돈으로 발라서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뭐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NC소프트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근데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이 IP 올해 결국은 이거 나중에는 못 간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너무 돈벌이로만 하려고 과금 체계만 죽어라 해놔가지고 그래서 실망해서 제가 매도한 건데 이거 말고 다른 종목 찾아서 많이 수익 났잖아요. 다른 종목 많이 넘어갔잖아. 우리 IT 소부장으로 수익 많이 났잖아요. 예. 너무 NC소프트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이제 피해 중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관련주들까지 봤었고요. 현재 주도주 중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종목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주,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 만약에 이번 기회에 밀리면 우리 물론 일지 머티리얼즈 20% 넘게 수익 나 있고 현재 첨보도 있고 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해서 더 잘 잡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대응은 한번 할 겁니다. 일단 시장 약간 제가 봤을 때 20%까지 샀을 때 밀렸으니까 10% 정도 밀린다고 쳐도 지금 살짝 지금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잡은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을 화요일날 하려고 미리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IT 소부장 관련주 대장주 위주로 우리가 보자. 아까 우리 주도주들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IT 소재 관련주. 제가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소재 관련주도 엄청나게 공략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얘네들이 밀린다. 우리 지금 현재 ENF 테크놀로지만 현재 가지고 나머지 다 수익 실현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신규로 후성 얘기 드렸었잖아요. 2차전지 배터리 소재 플러스 브라우스 불산 국산화 수혜주로 후성을 얘기 드렸었는데 브라우스 불산화 수혜주 우리가 다 건드렸습니다.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예, 그 다음에 마지막 3대장 중에 하나인 후성까지 이번에 한번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도 밀렸을 때 우리가 잘 분할로 담아야 돼요. 분할로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반드시 위주로 한번 보자. 그럼 우리가 섹터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중국 소비주 중에 피해가 없는 관련주들 위주로 우리가 일단 한번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주 밀릴 때 보자. IT 소부장 밀릴 때 보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섹터를 오히려 밀렸을 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당분간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지 이제 뭐 예를 들어 메르스 때를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메르스 때는 이제 원래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비교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국제유가가 지금 밀리긴 하겠습니다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밀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하락보다는 약간 상승 쪽에서
매수를 잡는 포인트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하락 추세 따라가는 것보다는요. 자, 그리고 뭐 리비아 얘기랑 이거는 그 전에 제가 다 토겐스탁에 있으니까 토겐스탁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신규 관련주 해주시고 알리건강을 하나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알리건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관심 종목 세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혜주들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 건,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전체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코스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인데 제가 얘기 드렸던 게 2280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2277.23? 이 정도 안 갔다고 인정할게요. 자, 인정하는데, 자, 중요한 건 제가 그려놓은 2240인데 2240이 이번 화요일날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깨지면 우리는 일단은 1차로 2200을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대별로 2150까지 우리가 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50에서 아마 61선 지지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번에 심각하게 진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략으로 대응할 거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현재 680선을 지켜서 끝나서 저는 괜찮다고 봤었는데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80 깨질 것 같거든요. 깨지고 655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 그리고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별로 보자면 먼저 우리가 지금 가장 봐야 될 종목들 수혜주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혜주도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라인 그어놓은 건 뭐냐면 하장 얘기 아니에요. 할 종목은 따로 언급을 할게요. 근데 화요일날 얘기 드릴 종목은 따로 언급할 건데, 혹시나 매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라인 때는 반드시 잘 지켜보시고 잘 손절 잘 하셔라라고 미리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모나리자는 6,000원 라인 깨지면 던진다는 생각으로 덤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모나리자는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KM제약 마찬가지예요. KM제약도 4,190원, 그 다음에 4,010원 정도 되겠네요. 4,01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마스크 관련주 중에 50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마스크 대란입니다. 중국 마스크 없어요. 현재 지금 한국에 요청했다고 하고요. 마스크 우리 쪽에서 넘겨주면 아마 우리나라도 당장 필요하긴 한데 그 50이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상해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아는 분, 투자 관련해서 아는 분이 계시는데 상해 증권 쪽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 통해서 지금 들었는데 중국 마스크 완전 대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리고 현재 50 같은 경우 그러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우리 1월 되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봄 1월 넘어가고 2월 3월 들어오면 미세먼지 또 추가적으로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50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주도 같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50은 실패를 해도, 이번에 실패를 해서 만약에, 물론 저희는 깔끔하게 손절을 잘 하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개인차가 있어서 이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같이 엮였기 때문에 50이 그때 다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고, 실제로 50은 기관에서도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기관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기관에서 중국 마스크 대란 났다니까요. 이게 나한테도 들릴 정도인데, 물론 제가 좋은 데 있었습니다. 저도 연기금 있었고 증권사 다녔고 다 했습니다만은 좀 뭔가 서로 공유가 됐겠죠. 그쵸? 금방 저한테도 들렸는데, 일단은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진원생명과학, 저는 별로 진원생명과학 추천 안 드립니다만은, 보실 때 마지노선 보실 때 4,510원, 4,500원대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다 제가 분봉을 다 보고 그린 거예요. 분봉 다 보고 잡은 거예요. 보고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 막 일봉을 보고 한 거 아니에요. 분봉만 다 보고, 분봉까지 다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대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루인데 파루 역시 마찬가지로, 파루는 조금 밀릴 때 볼게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좀 났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밀릴 때 한번 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라인 3,4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3,400원 기다리고 깨지면 순간적으로 이탈하면 바로 그냥 손절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할 거고, 거기서 반등 주고 올라가면 저희는 보유하려고 하니까요. 이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제가
50, 85, 서린바이오 이 딱 세 종목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봤을 때는 11,500원 11,500원. 자 서린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소독제 관련. 자 지금 아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와 소독제 위주죠. 자 백신은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다. 쉽진 않기 때문에 백신은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고,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나 제가 봤을 때는 파루가 조금 더 영향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대장주는 분명히 바디텍이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상한가 갖고 대장주가 바뀔, 이 중국 폐렴 관련주들이 대장주가 빠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한 다음에 같은 폐렴 관련주에도 불구하고 섹터별로 나눠서 이쪽을 대장으로 몰고 막 이렇게 자금이 순식간에 쏠리거든요. 근데 바디텍메드가 확실히 중국 진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는 제가 G3 종목에담에서 제가 종목을 얘기 드렸고 이미 목표가는 찍었어요. 목표가 찍었는데 혹시 보유하시는 분들 일단 보유예요. 일단 보유인데 일신바이오는 사실 중기로 보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신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신바이오는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어서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G3 종목에담에서 프로핏 전문가님이랑 저랑 얘기 드렸던 건 뭐였냐면 이 종목이 이제 그 동결건조 관련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결건조 쪽이 지금 현 동결건조 주력이니까 원래 이 종목 자체가. 자 초저온 냉동장치 보이시죠? 예. 이쪽으로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다. 그래 우리 이거 중기로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 매트릭스, 그 다음에 뭐 진 매트릭스 그냥 패스할게요. 자 고려제약은 1,600원 라인 이탈하면 던진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디텍메드는 일단은 밑에 하단 라인은 크게 의미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2,600원 이탈하면 이때는 매도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격을 바라는 거 아닌데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양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양제약은 7,05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나, 전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내용을 제가 쫙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 해 주식 한번 볼게요. 해 주식이 테이크투요. 그러게요. 테이크투가 일단 저희가 일단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 해외 주식을 따로 이제 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 자 저희가 선난서키트, 항생전자, 세일스포스, 테이크투, 구딕스테크, 알리건강 이번에 신규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선난서키트 매도할게요 제가. 근데 중국장이 열려야 돼요. 일단 중국장 어차피 긴 연휴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자 항생전자는 일단 홀딩할게요. 항생전자 일단 홀딩하겠습니다. 항생전장을 일단 홀딩하고 선한서키트만 일단 매도하고, 그 다음에 구딕스테크도 매도할게요. 예, 구딕스테크도 매도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뭐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미국 주식으로 제가 세일스포스랑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저희가 두 개 있는데, 일단 테이크투는 제가 매도를 제가 화요일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내일 얘기 드릴 수도 있어요. 내일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세일스포스는 매도 안 할 예정입니다. 세일스포스 그동안 수익도 워낙 많이 났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세일스포스는, 그리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인데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세일스포스가. 그쵸? 예, 세일스포스 상관없습니다 전혀. 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가 게임주긴 한데 GTA예요. GTA라는 게임 아시죠? 모르세요? 일단 미국의 게임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테이크투는 자를 가능성이 제가 있을 것 같고요. 세일스포스는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알리건강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새로 얘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배송 지연부터 시작해서 건강 유통 쪽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알리건강이 필요해요. 이제 알리건강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알리건강을 중국장 열리면은, 중국장 언제 열리죠? 자 이거 한번 찾아고 다시 얘기 드릴게요. 중국은 우리가 연휴가 기니까. 자 알리건강 다시
개장하면 다시 알리 건강을 저희가 추가로 편입할 생각입니다. 추가로 편입할 생각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좀 잘 미리 공부하시고, 공부한 내용 제가 미리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일단 요런 계획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 방송을 정말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 내용을 한번 했는데 TV방송에서 했는데 이 부분 빠르게 못 올라가니까 제가 오늘 원테이크로 그냥 쭉 자막도 없이 막 때려 부었으니까 이해 안 되시더라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돈 중요합니다만은 내 건강이 더 중요해요. 내 건강이. 지금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 항상 준비하시고 손 잘 씻고, 우리가 돈 백날 벌어봐야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건강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조금 더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서 오래오래 살아야죠. 좋은 세상 돈 많이 벌어서. 그쵸?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통계스탁에 안 올리고 바로 그냥 제 채널에다 그냥 올릴 거예요. 그냥 올릴 테니까 요 링크 해가지고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보시면, 못 오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고요.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뭐 컨텐츠가 별로였으면은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